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재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하신 핸드폰은 전부 꺼주시거나 아니면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 진행은 먼저 이기찬 총영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발표하시는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하나마트 당원위원이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박경혜 UBC 박경혜 교수님, 그리고 새벽일 민주평통협의회장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시간 제약으로 질의는 세 분 발표가 모두 끝나고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발표하는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메모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기찬 총영사님께서 광복 금단 70주년 계기 평화통일 재동포 포럼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화통일을 위한 재동포의 역할 시야에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뼈아팠던 과거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불굴의 용기와 도전으로 일본의 장악한 식민지배, 동족 산전의 6.25 전쟁 등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배 세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눈부신 국가 발전을 이루며 국제사회에 우뚝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쉬는 국가들 가운데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하고 원조 수요국에서 원조 공용국으로 전환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 감당한 찬사를 보내며 이제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방법은 한반도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분단 70년의 비정상의 상태를 정상화하고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희망찬 통일 한반도를 열어주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한국은 동북아와 전 세계 평화의 안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 북한의 풍부한 자원, 극명하고 창의적인 남북한 8천만의 통합 시너지는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비롯한 아태지역, 나아가 유라시아 전체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수호의 보수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독일 방문 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인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드레스덴 3대 실천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아울러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동단과 대결의 태생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시면서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강점을 융합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만들어 남북이 공동 발전해 나가야 함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DMZ 지뢰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를 바탕으로 대처해가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재개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정부와 국내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올해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동포 여러분들께서 민족 정체성을 반영하고 청소년 통일교육을 강화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평화통일 포럼을 통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살펴보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재동포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토의하게 된 것을 시적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실 새벽교 회장님, 연합마트 상원님, 박경희 교수는 캐나다 동포사회와 정계학계에서 명망 있고 한인 이미지를 높여온 분들입니다. 오늘 포럼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로 연합마틴 상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연합마틴 상원님은 캐나다 사회에서 우리 동포사회가 더욱 인정을 받고 발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연합마틴 상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마틴 상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영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좌관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지만 한글은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하겠습니다. Ambassador Lee Gi-chan, respected community leaders, friends, and our honored veterans of the Korean War, it's my honor to be part of today's important peace forum. 존경하는 이기찬 대사님과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표분들, 친구분들, 유튜브 이사들, 그리고 아주 제일 중요하신 우리 미디어 참견 용사님들, 이렇게 중요한 평화통일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I'm not an authority on Korean history, like our living legends of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에 살아있는 전설이신 분들만큼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Nor am I an expert on issues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like Ambassador Lee Gi-chan or Dr. Kyung-hee Park or the other presenter, Mr. Ron Sung. 또한 이기찬 대사님과 여기 이렇게 같이 연설하시는 분들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해서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Unlike our first generation Korean Canadians, like my parents and others in attendance today, I was not born, raised, or educated in Korea. 한국계 캐나다인 1세이신 제 부모님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저는 한국에서 자라지 않고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거기 태어났지만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왔죠. I have spent most of my life in Canada, and Korean is like my second language. 저는 제 삶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살았으면 저에게 한국어는 제2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it sounds similar to me. 제가 공천 받을 때 천공 받은데 그렇게 한국말 실수하면서 계속 조금씩 공부하고 이렇게 I'm improving a little bit by bit. 그렇지만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첫 순서로 하라니까 너무 당황스럽지만 제가 준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Unlike my parents and others in this room, I have only known peace, not war, nor occupation, just freedom and democracy. 저희 부모님과 여기 계신 분들과는 달리 저는 전쟁, 정령 대신 평화만을 알아왔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만을 알아왔습니다. Though my knowledge of Korean history, heritage, and culture has increased somewhat, I know that I am simply scratching the surface of the depth and breadth of the most dynamic culture and complex histories in the world. 한국의 역사, 유산과 문화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자랐지만 영도적인 문화와 깊은 역사의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have read books and done research on various topics, but what I speak about today are my sincere reflections on what I have learned from my parents, from some of you in this room, who are the pioneers and the survivors of this incredible history, from my daughter and our children, but most of all from Canada's veterans of the Korean War. 여러 주례를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 왔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희 부모님, 여기 계시는 분들, 제 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캐나다의 한국 참전 용사님 분들께 배운 것들입니다. The title of my presentation is Our Legacy. 제목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When we return to the earth, empty-handed, what we leave behind to outlive our human existence is our legacy.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갈 때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The quote that I chose encapsulates the essence of legacy. 제가 선택한 문구는 유산의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What we do for ourselves dies with us. What we do for others and the world remains and is immortal.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일들은 우리와 함께 죽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As we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ism and continue to commemorate the 6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years, we must reflect on the past in order to envision a clear future. 일본의 독재로부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한국 전쟁 65주년 첫 번째 해를 기념하며 우리는 맑은 미래를 보기 위하여 과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In order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we must never forget the past. The future depends on it.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The present exists because of the past. 현재는 과거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What we do in the present will determine the future.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 한반도의 평화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달렸습니다. And what we plan in the present for the future of peace and prosperity.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획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To have greater clarity of what we do in the present, we must see the past with greater understanding.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We must know what legacy we have inherited from those before us.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Then we can think about what legacy we will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We will all be gone one day,
but our legacy will remain and endure. 우리는 언제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남아 계속될 것입니다. So what will our legacy be as Korean Canadians? 한국계 캐나디언으로서 우리의 유산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We have inherited the legacy of Canadians in Korea since 1888. 우리는 1880년부터 한국에 있던 캐나다인들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Canadian missionaries were among the first foreigners in Korea. 캐나다인 선교사분들은 한국 최초의 외국인들에 포함되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Korea's modernization was inspired also by Canadians. 한국의 현대화는 캐나다인들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So 이 선교사들 그런 역사를 정말 더 이렇게 깊이 보면 캐나다인들이 한국에 간 분들이 그전이나 우리 6.25 때나 지금이나 정말 그 봉사 마음과 사랑으로 갔습니다. So 이 캐네디언들의 캐네디언들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보면서 또 다시 한국을 보게 됩니다. The beautiful peninsula. And Canada has been Korea's faithful ally then and now. 캐나다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의 충실한 동맹자입니다. So there's quite a history, whether it's from the independence movement, 3.1절 그런 운동이나 the Canadians in Korea, early Korea, our role is very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인들하고 역사가 다르고, 우리 이제 6.25 참전 용사님들 분들 중에 캐나다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사인을 받아서 싸우신 분들은 캐네디언하고 미국 분들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So, 여기 사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인 캐네디언 우리가 아주 제일 close neighbor이지만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 여기 사는 교민들도 한국 캐네디언이는 한국 미국인하고 그런 분위기나 그런 culturalization 그런 게 다 다르고 우리 역할은 다르다고 봅니다. August 15, 2015 will be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And June 25, 2015 wa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오는 8월 15일은 일본의 독재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한국 전쟁 발발 65주년이었습니다. By all accounts, Korea as it exists today is a miracle. It is Canada's economic equal, the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in Asia, and after 35 years of Japanese oppression and pillaging of all its treasures, and after a war that flattened and destroyed most of what remained, Korea is a miracle. Modern day Korea. 캐나다의 경제적 파트너이자 아시아 4위 무역 상대국인 대한민국은 35년의 일제의 탄압과 보물 약탈 그리고 남아있는 대부분을 망가뜨리고 붕괴한 전쟁 후에도 오늘날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그 존재는 기적입니다. Yet here we are in 2015. The year of the historic Canada-Korea FTA and one of the most successful ethnic communities within Canada today.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2015년 캐나다 한국 자유무역협정의 해이며 캐나다에서 가장 성공한 소수민족 공동체 중 하나로 말입니다. So there's 제가 영어 한국말 헷갈리네요. 그 어떤 미국인 Canadian American author 중에 outliers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이제 Jewish Canadian community는 Jewish American community는 한 2 generation 있다가 그 처음 이민자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성공을 했잖아. 근데 그 책 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 어디나 가도 한국인들은 그 이민자 그 다음 세대에서 보면 다
정말 성공한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that is the miracle of Korea that we talk about.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민하시면서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헌신이 아낌없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날이 있습니다. Where Korean Canadian entrepreneurs are keeping the engine of Canada's economy running strong, even during the global recession, in every corner of Canada from coast to coast to coast. 한국계 캐나다 사업가들이 세계 불경기 중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캐나다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Including here in BC. 고맙습니다. I believe in our collective power to continue the legacy of service and sacrifice, resilience and survival, renewal and innovation. 저는 여러 사람의 힘이 헌신과 희생, 회복력과 생존, 그리고 재개와 혁신의 유산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If each of us do our best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우리가 개인적 또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achievable, 한반도의 평화는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 is inevitable. 불가피할 것입니다. I have the honor of representing the national Korean community in the Parliament of Canada.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우리 캐나다 국회에서 한 입주모사로서 그런 대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이지만 그만큼 우리 한인 커뮤니티 덕분에 제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it is a true privilege and a responsibility, so I take my job very, very seriously. At the start of every Senate sitting, the Speaker begins with a prayer in French and in English. 상원 의장님은 매번 상원 개회를 할 때 아래의 기도를 불어와 영어를 읽으며 시작합니다. Almighty God, we beseech Thee to protect our Queen and to bless the people of Canada. Guide us in our endeavors. Let Your Spirit preside over our deliberations so that at this time assembled we may serve ever better the cause of peace and justice in our land and throughout the world. Amen.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여왕님과 캐나다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노력하는 것을 인도해 주시고 영으로 우리의 깊은 생각을 주재하여 주시어 우리가 지금 모여 이 땅과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함을 최고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What can I do to serve the cause of peace and justice? What can we do together? 내가 평화와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There are only 47 known surviving victims of World War II sexual slavery in South Korea. Someone asked me once about the survivors that would be in North Korea today. For these women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let us do our best to seek justice on their behalf and give them the peace they deserve. 한국에는 오직 47명만의 2차 세계전쟁 성노 예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오늘날 북한에 있는 생존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성분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정의를 구현하며 그들이 받아 마땅한 평안을 받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그게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그 kind of supporting 롤을 해왔고 올해 안에 우리가 지금 kind of international 전 세계 일을 몇 그 의원님들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말은 아직 발표는 못하지만 한국,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 1.5세 하원 의원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와 이런 일을 한 2년 전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 내려서 이런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The average age of our veterans of the Korean War is in the mid-80s. For them, their families, and all those who paid the price for our freedom, let us honor their legacy by doing what we can to archive and share their stories of suffering, service, and sacrifice. We must remember them. 한국전 참전 영수님분들의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그들의 고통,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전파하여 그들의 유산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60주년 맞이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 못한 거 포함해서 이번 65주년 해들이 이제 해가 왔는데 우리가 또 같이 우리 참전 용사들 위해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할 거니까 도움을 제가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The role of NUAC,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n Canada, raising awareness, educating and engaging the Korean Canadian community and the wider society is important. 캐나다 민주평통의 역할인 인식 상승,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더 큰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The Pioneer Project that empowers the next generation of North Korean leaders among the defector community in South Korea is preparing for the future when their leadership will be needed. I know that Dr. Park has an incredible program at UBC, which is not being done anywhere else in the world. Charitable work like that of First Steps Canada or REA International, 이세들이 하는 일도 있죠. To send aid to better the live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must continue. 다음 세대 탈북자 커뮤니티에서의 리더에게 독려하는 나만의 파이니어 프로젝트는 우리 2세 단체 한 보이스가 시작한 거거든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First Steps Canada, 그리고 우리 박경혜 교수님이 하시는 그 UBC 프로젝트 또는 REA International, 2세가 하는 자선 사업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With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prayers and effort, peace will come. Unification can follow.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고 단체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 평화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뒤따를 것입니다. It will follow. May we witness peace and the unification in our lifetime, so that this will be our legacy. 평화와 통일을 우리의 시대에 맞이하여 그것이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이렇게 준비했을 때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제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조그만 하신 그 세 분이 여기 캐나다 참전 용사님들이셔요. 그 당시에 18살, 19살, 20살 때 volunteer, 봉사하신 분들이죠. 나라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고 아주 키 크신 분들은 캐나다 장관님들이셔요. The different generation to show what Canada did in Korea. 이런 역사가 있는 캐나다 안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에는 앞에 앉은 남학생이 이성주 아시죠? 여기 밴쿠버로 왔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탈북자 중에 한 리더인데 요번에 그 영국에 있는 대학교 석사 시작할 거예요. 그런 성공적인 example이 있습니다. And then of course our FTA 정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날도 없었고 진심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이지만 정말 덕분에 특히 우리 참전 용사님들 1세 덕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또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UBC 박경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학술 연구와 교류 사업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일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UBC 대학에 있는 박경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총영사관 여러분들, 이기천 대사님 비롯해서, 그리고 또 평통의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오늘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이 세미나가 캐나다에 계신 그 여러 동포분들께서, 그리고 특히 이제 평통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캐나다와 또 한국 정부와 이 두 나라를 연결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연하마틴 상원 의원께서 아주 영어와 또 한국말로 두 언어를 아주 플루언트하게, 유창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대학까지 서울에서 다 나온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한국말을 하면은 저희 학교에 이제 가끔 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랙션이 많이 있으니까, 교수님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이북 억양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듣는데, 저 오늘은 아주 100% 그 서울의 그 억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그 남북 관계가 완전히 그 얼어붙은 상태에서도 카나다는 또 UBC는 어떻게 그 5년간 북한과 교류하면서 대화를 해왔는가 하는 점을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제약점이 아니고 liability가 아니고 하나의 자산이다. Not a liability but asset. 그래서 이러한 그 자산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산을 이용해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냥 제목을 하나다 북한과의 지식 공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목적 순위 원칙 이렇게 쭉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몇 가지 그 PPT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년 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UBC로 왔는데요. 20년 전에 그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와 북한 간의 그 외교 관계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캐나다에 이제 UBC에 왔을 때에 처음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제약으로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까지 걸쳐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을 했고 또 카나다의 그 외무성 사람들과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외교 관계가 없었을 때니까 이제 두 정부 간에 트랙 2를 통한,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정부 간의 그 대화 채널이 아닌 트랙 2, 그 비정부 차원에서의 그 대화를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일단 가면 또 그쪽에서 상호 방문을 했습니다. 그 북한 대표단이 또 캐나다에 와서 UBC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오타와에 가서 외무성 사람들도 만나서 뭐 미팅도 하고, 그런 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한 5년 정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스럽게도 2002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핵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그 이제 카나다 북한과의 관계도 뭐 남북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때부터 거의 20년 동안 그 얼어붙은 상태이고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나다가 아니고 북한을 우리가 이제 항상 북한이라는 나라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렌즈를 끼고 북한을 보는데 어떤 렌즈를
동안에 깨웠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의 그 레인지만을 지난 줄곧 20년, 20년 이상이죠 사실은 끼고서는 이 북한을 바라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군사력에 위치한 그 군사력에 기초한 그 소위 우리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제가 이제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hard power에 기초해서 항상 그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를 정의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 얘기를 하면 항상 핵 문제, 미사일, 군비 경제, 주한미군 이러한 그 이슈들을 항상 얘기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 그 하다못해 핵 문제만 해도 지난 20년간 그 계속 얘기를 해하고 육자회담을 하고 다 했지만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별로 그 커다란 진전 없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북한을 보는 렌즈를 좀 바꿔끼면 어떨까? 북한을 보는 그 퍼스펙티브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드 파워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인 소프트 파워로 북한을 한번 봐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기저에는 제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평양을 갔을 때에 이제 캐나다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랑 갔었으니까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대로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가서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실을 들어가자. 일정이 없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흔쾌히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강의실을 들어갔어요. 이제 정치경제학부, 제가 정치학을 하니까 정치경제학부 강의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정말 놀란 게 칠판에 딱 인구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인구론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 멜터스의 인구론. 예.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인구론, 우리도 인구론 배웠는데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북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멜서스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은 강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놀라는 것이 여기는 북한이라는 데는 완전히 고립된 나라라서 완전히 우리 쪽하고는 다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같은 것도 있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항상 우리하고의 그 차이점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공통점이 뭔가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공통점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부터 교류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 김일성 종합대학을 돌아보면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거를 칠판에 교수가 쓴 걸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거의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비정치적인 학술 교류나 지식 교류 그리고 지식 공유 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런 지식 공유 사업을 통한 지식 교류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2000년도에는 거의 캐나다하고 이제 물론 북한하고 마찬가지고 미국하고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류가 없었어요. 캐나다와 북한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에 북측에다가 이제 제의를 한 것이 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그래서 이제 지식 공유 사업의 하나로서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이라는 KPP 프로그램을 제가 UBC에 설립을 하고 그것을 북한에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의를 할 때에 어떤 얘기가 저한테 들리냐 하면 물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으로 제의한 건 아니겠죠. 그러는데 이제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다른 대학으로부터도 이제 제의를 많이 받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제의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는데 6개월 동안 아무 대답이 없대요. 북한 분들이 이제 6개월 동안 그거를 리뷰를 하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대답이 없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나도 제의는 했지만 연락이 없어서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3주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와서 자기네도 흥미 있으니까 같이 토의해보자.
근데 그때가 딱 공교롭게 어떤 때였느냐면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 막 터지고 나서 조사가 다 끝난 그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외무성에서도 굉장히 그 시기가 굉장히 그 vulnerable 할 때니까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저한테 제기가 왔는데 이제 뭐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때 천안함 사태가 나면서부터 캐나다에서는 그나마 있던 북한하고의 그 대화 채널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고위급 대화 채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서 혹시 무슨 일이 나면 그 자국민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했는데 제가 뭐 내가 가서 뭐 특별히 그렇게 뭐 붙잡힐 만큼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이고 뭐 가서 뭐 붙잡혀 억류돼 있으면 클린턴 보니까 가서 잘만 자기네 국민들 빼오더만 우리 뭐 또 총리가 또 오실지도가 아느냐 이제 그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한 3일 예정으로 이분들하고 이제 그 니고시에이션을 하려고 갔는데 제가 가서 딱 2시간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기를 했고 하는 거를 이제 2시간 딱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좋습니다. 우리 박교수 선생이 제의하는 거 다 그대로 100% 받아들입니다. 하십시다. 딱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흘 일정을 갔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좋다고 고맙다고 우리 내년부터 하자고 그러고 나서는 뭐 이틀을 거기서 뭐 또 웬만한 그 북한의 그런 거를 제가 90년대 다니면서 다 돌아봐가지고 뭐 별로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북한에 왔을 때에 항상 외국인들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금강산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금강산 좀 한번 갔으면 하는데 내가 딱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금강산을 갔는데 그때는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금강산에 아무도 못 갈 때였어요. 천안함 사태 때문에 다 막혀 있을 때죠. 그런데 정말 저 혼자 금강산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가니까 그 금강산에서 안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매일같이 1000명의 그 관광객들, 서울에서 온 1000명의 관광객들을 데리고 이렇게 메가폰이라 그러나 이런 거 들고 맨날 안내를 했는데 오늘은 박교수 선생님 혼자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정말 전체 금강산에 저 혼자 가서 아주 구경 잘하고 왔는데 그 정도로 쉽게 니고시에이션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KPP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고 왜 이것을 제가 이제 처음에 그 UBC에다 설립을 했고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 그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식 교류와 학술 교류를 통한 북한의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을 둔 그 Human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술 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 또 지식 교류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설립 원칙, 제가 이것을 만들 때에 제 나름대로 몇 가지 한두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첫째,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이다. 요즘 저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죠. 토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그 데피니션을 조금 더 넓게 보는 것이 어떨까. 정치적인 그러한 그 포커스만 두어서 할 게 아니고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Universal Human Rights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든 밴쿠버에 있든 오타와에 있든 평양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느 나라에서든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인권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식 공유를 통한 그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가장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조셉 나이. 그 조셉 나이에 의하면 그분은 이제 문화라는 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High culture와 low culture. 가 이제 그 상위 문화라고 할까요? 굳이 해석을 하다면 그 다음에 하위 문화 이렇게 보는데 하위 문화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그러니까 팝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이제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표적인 하위 문화 그러면 뭐 헐리우드, 맥도날드, 그 다음에 코카콜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하위 문화라고 하면 한류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싸이의 뭐 뭐지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네.
중심이 되는 것이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이 컬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해서 상위 문화, 하이 컬처는 이 지식 공유는 이러한 하이 컬처의 하나의 형태다. 그래서 하이 컬처 형태로서의 지식 공유는 두 파트너들 간에 두 국가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두 국가들 간에 정치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국가 간의 비정치적인 관계를 수립해 줌으로써 신뢰 구축에 공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용한 도구다.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이제 이러한 KPP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해외로 유학을 나온다든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에는 많이라는 게 몇천 명 다니기는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해외 유학을 간다거나 어떤 지식에 대한 아니면 고도의 기술에 대한 그런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아주 rare commodity, 얻기 어려운 상품이나 같습니다. 우리 이 캐나다에 이민 오신 여러분들은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오셨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카나다 같이 교육의 질이 상대방에게 하나의 매력으로, attraction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BC의 KPP는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해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나다 내에서 물론이고 북미에서도 어떠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KPP의 몇 가지 프린시플 원칙이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KPP가 과연 어떻게 임플리멘트 되느냐, 실행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제 2010년에 가서 이것이 하고 이제 2시간 만에 싱겁게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부터 매해 이 지식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서 매해 6명의 북한 교수들을 저희 UBC에 초청을 해서 6개월간 UBC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경영 쪽 교수들이 가장 와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물론 거기는 사회주의 경제지만 지금 요새 사회주의 시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싫거나 좋거나 어찌됐든 무역을 하려면 자본주의 시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를 배워두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경영, 무역, 금융 이러한 분야의 수업을 저희 학교에 와서 6개월간 저희 학생들이랑 똑같이 듣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따로 코र्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UBC 서비스쿨, 비즈니스 스쿨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은 아마 우리 북한 교수들이랑 같이 강의 들었다 이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6개월간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참가 대학. 지금까지 5개의 북한 대학에서 교수들이 오셨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원산경제대학, 김책공업대학, 그리고 평양외국어대학. 북한의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는 다 저희 학교에 교수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KPP의 의의는 무엇인가? 왜 KPP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북미에서 최초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한에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길으면 한 달 정도의 연수 프로그램들을 해외에 나간 적은 있습니다. 주로 유럽으로 나가죠. 왜냐하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명의 교수들이 대거 매년 6개월간 장기간 와서 교육을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최초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고 또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유일한 단 하나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KPP는 효율성이 있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교수들을 초청
반려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왜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교수들한테 포커스를 뒀느냐 하면은 반려들은 우리가 6명을 부르면 저희가 물론 100명씩 10명씩 수십 명씩 부를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제약성이 있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명밖에 부르지는 못하는데 반려를 6명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6명이 돌아가서 자기 머릿속에 여기서 배우는 거가 그 6명한테만 제한이 됩니다. 교수를 부른다. 교수는 우리가 비록 6명 데려왔지만 돌아가면 100명, 200명, 300명, 나중에 1000명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습득한 그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교수라는 것은 교수라는 것이 아니라 교수라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앞으로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짊어지고 나간 차세대의 그 지도자들 교육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를 불러오면 multiplier effect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교수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교수들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식공유 기대 효과는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평양국제회의학습 참가하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6명의 그 교수들을 저희 UBC에 모시고 와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지식 공유 또 지식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6명을 우리 캐나다에 데리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평양에서 하는 국제회의 또 외국 이북 분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해외 파견이 아니고 해외 창관, 학습 창관, 또 견학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식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잠깐 보여주세요. 이것은 2013년 10월에 제가 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 이제 평양 포스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on Essays and Development, 에세이즈 스페셜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경제 특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 타임스에 신문에 난 것인데요. 제가 그 외국 학자들 14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평양에서 스페셜 그러니까 경제 특구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처음 있는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전 미디어에 다 자기네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평양타임스 그 영자신문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전화 연주하고 있는 요 분이 이제 그때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런 회의를 다 했는데 우리가 이게 양각도 호텔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양각도 호텔에 이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그 좌석이 70개밖에 없어요. 근데 워낙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냥 100개 정도 놓고 영어 알아듣는 분들은 이제 그 동시통역 안 하는 자리에 가서 듣고 이렇게 해서 2013년에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양에서 하는 처음으로 하는 국제회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AP통신, 신화통신, 도쿄통신 다 왔었고 제가 이제 인터뷰도 다 했는데 이제 그 AP통신, 신화통신을 통해서 정말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신문들이 다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지식 공유 사업을 또 하는 것도 우리 KPP가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회의가 2013년 10월에 한 회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 해서 이제 2013년 작년 5월에 팔로우업 회의를 또 한 번 국제회의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이렇게 다 돌아보고 제가 외국 학자들 데리고 들어가서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일주일에 걸쳐서 북한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저도 전국을 돌아본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북한에. 근데 이제 우리가 2013년에 경제특구 회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13개의 그 경제개발구, 자기네들 개발구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 경제특구인데
13개 경제 개발부를 공식적으로 2014년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5월에 가서 중국을 통해서 연길 그리고 이제 낮은 선봉 통해서 이제 저기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청진어랑 남포, 신평, 현동 그리고 이제 원산, 마식령까지 저희가 다 돌아보고 일주일간에 걸쳐서 돌아보고 나서 다시 평양에 와서 이제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이었는데, 오케이, next. 여기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낮은 선봉에 있는 낮은 선봉, 다음은 그러니까 의류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서 들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한국으로 다 수출했대요. 부산항까지 선적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나쁘니까 주로 이제 다 이제 중국에다 수출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낮은 선봉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가장 남쪽에 간 게 이제 우리가 원산, 신평 뭐 다 통해서 요즘 그 원산 금강산 연결해서 국제 관광지대 만들어갔죠. 이게 이제 마식령 스키장 호텔입니다. 그 마식령 스키장 호텔이 저희가 갔을 때 지은 지 1년 됐다고 했었어요. 그 마식령 스키장 호텔이고 제가 이제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원웨이 물론 그때는 이제 5월이니까 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원웨이 이거 저 호텔 보이는 게 여기 저희 그 위슬러랑 거의 비슷해요. 위슬러도 이렇게 정상에 가면은 저기 식당이 있죠. 잘 차려놨는데 이게 식당입니다. 대화봉이라고 하는데 아주 잘 차려놨어요. 식당이고 이게 이제 제가 묵었던 마식령 식당이 마식령 호텔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호텔 그 설비만을 봐서는 우리 위슬러에 있는 어느 호텔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단장으로 갔으니까 저한테 좋은 방을 줬는데 제가 다른 사람 방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케이.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다 일주일간에 걸쳐서 경제 투구 돌아보고 다시 평양에 와서 이제 국제 회의를 한 것이 조선중앙통신 KCNA 거기에 이제 자기네 통신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2014년에 이제 한 건데 여기에 이때는 이제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13나라의 대사관에서 외교관들이 다 와서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했을 때 외교관들 전혀 안 불렀더니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정말 와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참가하고 또 자기네 나라 얘기도 해주고 케이스도 해주고 해서 잘 했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참석자들 몇 명이 사진 찍은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양의 국제 회의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참관, 해외 학습, 견학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KPP는 지식 공유를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2달 전입니다. 2015년 6월 달에 제가 14명의 북한 학자들과 반려들을 같이 이제 드리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를 이제 가서 인도네시아 반려들을 만나서 자기네들의 경제 개발 전략이라든지 경제 개발을 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토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평양 떠나기 전날 인도네시아 가기 전날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 관저에서 전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입니다. 평양에 있는.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그럼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는데 당신네 관저에서도 저녁 한번 하면 어떨까 했더니 K 승낙을 해서 여기서 저녁을 우리가 한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6월 달 초에 가서 5월 달에 가서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미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KPP는
저희는 이 밑에 이제 그 학자들을 또 저희 북한 학자들을 저희 대학에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평양에 가서 국제회의도 하고 또 이제 또 평양에 있는 분들을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또 해외 참관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식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식 공유를 통한 그 북한과의 그 장기적인 교류 협력은 그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그 정치적인 그 관계를 고려할 때에 캐나다와 같은 그 해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통일 시대를 막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교류는 아주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저희 UBC의 그 TVB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난 5년간 지식 공유, 지식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과 교류하고 또 북한과 대화를 해왔는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를 짧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교수님 그러니까 길게 하시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프로 같은 거 하고 교수님들이 말씀이 많으시죠. 아니 우리 부총영사님께서 발표를 길게 해야 어려운 질문들을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15분짜리 준비해왔는데 일부러 길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명길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장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밴쿠버 동포사회가 다양한 의견과 입장 차이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비판을 무릅쓰고 한때의 단합과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계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명길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잠기고 마음도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서만이래요.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을 긴장하기 위해서 유머를 하겠습니다. 이 부부가 20년 결혼 후에 부인이 말이지 남편을 보고 나를 한번 디스크라이브 해보라, 나를 한번 묘사해보라. 그렇게 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을 천천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하기를 A, B, C, D, E, F, G, H, I, J, K 그러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부인이 물어봤어. What's that mean?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excuse me. A. Adorable. B. Beautiful. C. Cute. D. Delightful. F. Fashionable. excuse me. E는 elegant. 그 다음에 뭡니까? G. Gorgeous. And H. Hot. 그러고 끝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What about IJK? 그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I'm just kidding. 먼저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오신 분 중에 여러분들을 한번 레코나이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공포 단체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여기 대한민국에 오늘날 있기까지
이 1960년대 독일에 가셔서 3,000m 지하의 갱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카나다로 이민을 오셔서 밴쿠버에 밴쿠버 독일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님이 함승도 회장님이 오늘 여러 동호회 회원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이름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에 이바지 하다가 지금 캐나다에 와서 정말로 우리 연하마진 상원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 박경애 교수처럼 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또 저는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두서가 없고 여러 가지가 듣기 싫더라도 잘 생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또 어디 가고 없네. 몇 분 하면 됩니까? 1시간? 이제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밴쿠버 협의회 회장으로 자격으로서 오늘 이 포디움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자문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뭐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설치 근거를 두고 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입니다. 아주 대단한 기구죠. 여러분들이 다 이 자문위원이 되셔서 아주 긍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또 자문위원이 스스로 되셔서 조국 발전에 또 조국 통일에 조그마한 하늘 이 가지라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에서 하는 일은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또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에 관한 범민주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을 이룩하고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국으로서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이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하여 통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이장을 맡고 국내에는 여러 시도시와 전 세계의 117개국의 자문위원을 같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장을 맡고 있는 것은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밴쿠버 평통협의회도 전 세계 43개 협의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중남미 카리브를 포함해서 20개의 협의가 있고 카나다에 2개의 협의가 있는데 하나는 밴쿠버 협의회, 하나는 토론토 협의회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일 강연회를 통해서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례 회의와 여론조사 등 국민 대외 동포들의 통일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중에 하나가 골든벨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인식하게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 소개할 게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일요일 캘거리에서 한인의 행사와 더불어 우리 민주평통자문회의 캘거리 주회에서 골든벨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 밴쿠버 사회에서 정말로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칼가리 동포사회는 칼가리 한인회가 정말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한인회장이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회를 구심점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제가 2년 연속을 가보는데 정말로 좋은 동포사회의 기감이 되는 한인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는 부러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동포사회, 밴쿠버 동포사회의 한인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제가 알기로 4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한인회의 역할을 해서 구심점 역할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동포사회의 한인회의 일원으로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우리 동포사회가 밴쿠버 한인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동포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할 때 제대로 되어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통일에 대한 이견도 제대로 나오고 통일에 대한 희망도 보이는데 이렇게 동포사회가 각자 여기에 흩어져 있을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활동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탈북민 지원사업, 또 북한에 있는 내성결의 환자를 위한 보건 운동 활동 등등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의 이 북한의 현실에 열악한 현실을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지난 6월인가요? 이미 이 평통자문회의 이 밴쿠버에서는 22,000불의 모금을 해서 탈북민 돕기 운동에 이미 송금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하기 위한 활동과 더불어 재동포의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러니까 박근태 안녕의
이걸 대중에 알리고 교정을 권고하고 입지 신체유도 홍보나 일본의 관객서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있으며 동해와 독도의 국제특위 수장, 중국의 동북 공정에 관대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동영상을 보시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잠깐.
대통령으로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하셔서 이 정책 기조로 경제보험, 국민 행복, 문화 형성, 그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복 70주년이 지난 지금에 잠깐 이 1945년도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서 유학에 지쳐서 그저 이 분쟁만 하고 있을 때 주변 국가들은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대세, 세계의 대세에 따라가는 그런 찰나에 대한민국은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남에 의해 가지고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국내에서만 우리 선조들은 방파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동북아시아 쪽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해보겠다고 정말로 동문서주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국민이었기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 독립을 못했지만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독일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도 일본은 계속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을 때 미국의 원폭 투하에 의해 가지고 1940년 8월 항복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 되고 우리 국민들, 선조들이 다시 무슨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국제사회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남과 북으로 진주를 해서 신탁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분단이 된 것이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간의 분단된 7년 동안에 아까 이 박경희 교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화의 그 시도는 많이 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 없다. 그게 사실 거진 1000번에 가까운 이 대화를 회담을 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북한과 한국과의 회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14년 2월에 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겠다. 남측에 믿고 한번 해보겠다고 북한은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 바로 실제로는 NNL 인근 사격 훈련을 비실해서 무인기를 난파하고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저께 신문에도 북한에서 또 그런 이 불상사를 저질렀다고 그래요.
이런 북한은 세계가 용납할 수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경진 정책을 앞세워 공산주의도 아닌 임시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동떨어진 기여와 극심한 인권주의 문제로 억압받는 상태이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에게 주는 배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탈북민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박정희 교수는 아까 말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정치적인 쪽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하면은 점차적인 통일에 가깝게 가지 않겠나 하고 하셨지만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화가 대남의 성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이 민주평통 이 출범식에서도 박찬동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스티스의 문제다. 한국의 자스티스의 문제는 뭐가 자스티스냐? 지금 현재 북한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남쪽 한국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 자유가 없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 기본적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이 정의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공감 가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자기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이 맥에 살릴 수 없는 그런 실정에 가는 것은 그 국가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국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는 국제사회가 거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International Justic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 다론 아세모그루라는 분이 쓴 Why Nations Fail 이 여기에서 다론 아세모그루 학자는 아주 수세기 동안 이 전문가들이 아주 난처하게 했는 답을 내줬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부여하고 왜 어떤 국가는 안 하는가? 왜 분노하고 부와 빈곤, 건강과 질병에 또 식량과 비약 이런 것들 왜 있어야 되는가? 문화의 차이인가? 기후의 차이인가? 또 지정학적인 차이인가? 이 모든 것을 외면한 탓일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보스와나를 봐. 보스와나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인 반면에 다른 남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나 콩고나 세르비온이나 이런 나라들은 기화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가장 매력적인 예 하나로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단일 민족 국가인데 북쪽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반면에 한국의 형제 자매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한국은 창조와 개혁을 제도화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 기회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이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좀 너무 마음에 붙여가 안 돼요. 이상으로 세 분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은 되도록 간결하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 한 분 받지 않고 전체에 받아서 나중에 발표하시는
대답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위원분들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소속 단체라든가 간단한 자기소개 하시고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상비입니다. 재향군인회와 노인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에 대한 정말 잘 아시고 박경혜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사실은 제가 박경혜 교수님의 정치학 강의를 꼭 듣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UBC 입학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 듣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하고 답사원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바란 거는 우리가 남한에 살지도 않고 북한에 살지도 않고 제3국에 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경혜 교수님이 보시는 남한의 통일 정책과 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정도 얘기해 주시라고 기대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안 하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박경희 교수님이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하셔서 고위층을 많이 만나셨는데 북한 당국이 과연 통일에 대한 어떤 그들이 원하는 통일 정책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남쪽의 좌경 세력을 크게 해서 남한 정부를 전복해서 적화 통일하냐, 아니면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게리라 작전을 해서 무력 통일을 할 것이냐. 요지는 뭐냐고, 북한이 과연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그들이 원하는가, 또 앞으로 그들이 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석학이신 박경희 교수님의 정말 지혜로 그동안에 수십 년 쌓아온 북한 연구신 분의 명쾌한 대답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 한 분 받지 않고 전체 모아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말씀하실 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혹시 손을 노인의 잠깐 다음 저분 하신다면 노인의 이영배입니다. 박경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신문지상에서 그 지식 교류가 나올 때 저는 박경혜 교수님이 약간 정복 기질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그러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이 박경혜 교수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국경지역이라든지, 어떤 개인 소매 허용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답니다. 재벌들이 생겨나고, 김정은이가 이 사람들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길은, 정치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민간교류를 통해서 서로 민중의식을 갖다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발전을 시키고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 풀리지 않습니까? 대화를 안 풀어주고 네가 다르다 내가 다르다 그러면 절대로 그 화해가 안 됩니다. 남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교류 지금 비학술적 교류를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도 저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 외국에 나와 있는 분들이 저희가 문화예술교류, 예를 들어서 밴쿠버에서 한인 문화인들의 문화공법 악단 초청해갖고 한번 공연을 듣는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단계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UBC에서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실 건지,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에 있는 교수들이 전부 전후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근면에 공인노인 자격증을 땄습니다. 65세인데요. 전부 그 젊은 세대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와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보고 할 때하고 나중에 끝나고 돌아갔을 때
그동안에 아마 교수님이 대화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감지하셨는지 그동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점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박 교수님한테만 질문이 쏟아지는데 다른 분들 심심하시니까 다른 분한테도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안상엽입니다. 닥터 박께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서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론적인 말씀하고 저는 똑같은 서론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그 호텔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일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에 북한에 있는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정치인들이 남한과의 대화를 진정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그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KPP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리더십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도 UBC니까 여기에서 생각하는 인권이라든지 학문의 자유는 우리가 여기서 저는 한 50여 년 살았는데 뭐 그런 대화할 필요가 없고 이 프로그램이 한국의 우리 평화통일의 기구나 한국에서 애쓰는 통일원이나 이런 데하고 대화가 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제가 질문을 네, 감사합니다. 저 시간 관계상 저 앞으로 두 분만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손을 한 들어주세요. 네. 저는 우리 총영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통일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게 평화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박경혜 교수님도 종제 듣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황금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 질문만 하시고요. 이상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 북한이 100년간 중국의 준 땅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생각할 때 내몽고하고 외몽고를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됐는데 한쪽 땅은 북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 되고 한쪽 땅은 남한 땅이 이게 뭐 이렇게 한 민족이 되겠죠. 그런 걸 해갖고 한 민족이 뭐라 그러죠? 외한국, 내한국으로 변해갖고 몽골이라는 곳은 중국에 속한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북한의 그런 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땅을 팔고 낮은 선봉도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통일이 됐는데 한쪽 구역은 다 중국 땅이 되고 러시아 땅이 되는데 그걸 갖다 한국 땅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한국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어떤 중국에서 벗어난 이런 어떤 통일과 그걸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은 저희가 그동안에 분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한 민족의 국가로서 일할 수 있을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영사님 어떻게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있으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갖다 주세요. 네, 이부고도민 소속으로 오공수기자입니다. 첫 번째 박경혜 교수님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식을 나누는 그런 파티스페이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질문은 지금 그 정치적인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제외하셨고 그다음에 교수층을 초청하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학생들까지 포함할 수 있나 그 프로그램에서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될 그 차세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사님이나 평동회장님께 관계되는데 아까 22,000부를 모금해서 그 탈북민들을 위한 서포트를 어디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밴쿠버 사는 교민으로서 밴쿠버에 와 있는 탈북민 숫자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계획을 있으신지 시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한테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래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대답하시다 보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러게는 따로 또 이렇게 좀 만나서 좀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이 아무래도 좀 말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답하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 먼저 하세요. 네. 아니면 제가 보니까 서 회장님한테 질문을 하신 거는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그래. 밴쿠버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몇 명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접촉하려고 그러면은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익스포즈 된게 싫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평동협의회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접촉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중에 만약에 알고 계시면 우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22,000부를 보낸 것은 한국에 그 탈북민을 돕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쪽에서 중국 국경을 넘어가서 그 과정도 굉장히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과정이고 일단 넘어가서 중국 체류를 하는 기간도 상당한 그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공안에 안 잡히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게 그게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인데 옛날에는 1,000불이면 모시고 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2,000불을 드려야 한 분을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중국 체류 탈북민들을 한국에 모시고 오는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또 붙여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또 할 겁니다. 그럴 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일단 네, 우리 부조사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좀 더 오래 했어야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꾸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지금까지 이제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은 어떠냐? 아주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예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약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우리 6명 오는 것도 이제 그 상당히 뭐 펀딩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만약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젊은 학생들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저희 바람이고요. 이제 또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또 저희 학교 UBC의 그 어드미션 레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도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이러한 것이 이제 그 한국과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국과도 이렇게 어떤 그 소통이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물론입니다. 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캐나다 프로그램이고 UBC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역학적인 것을 고려해서 제가 캐나다와 미국과 북한과 한국과 네 군데에 다 컨설팅하고 또 협력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에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이 요새 뭐 북한에 그 재벌들이 생기고 있다 하는데 글쎄 뭐 재벌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 우리 한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돈주라고 합니다. 돈주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그 장사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젊은 우리 6명이 그 여기에 왔을 때 어떠한 변화를 감지를 할 수 있느냐 도착했을 때와 떠날 때 6달이라는 그 세월이 긴 세월은 아니지만 또 짧은 세월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지할 수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의 중점은 비정치적인 교류입니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토의를 그 사람들하고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를 감지하느냐 학술적인 변화는 굉장히 감지를 합니다. 여기 이쪽에 와서 자기네들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를 하면 어떠한 것을 주로 배우는 물론 정치적인 변화를 감지하느냐 이거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학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다 하는 걸 저희가 느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와서 어떠한 것을 배웠습니까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전혀 몰랐던 거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할 때에 어떠한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 대량 분석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그 학생들이 참여 위주로 교수 그 강의를 하는 것들, 또 학생들끼리 그룹 프로젝트 하는 것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 메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이다. 이제 저희가 그런 토의를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변화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나와보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정말 색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건 제가 토의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그 질문을 우리 서혜서 회장님이시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맞지 않으신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제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갔을 때에 고위층들을 많이 만난다 그러시는데 저는 고위층 얼굴 잘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실망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남북한의 그 통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줄 알았다. 제가 와서 얘기해달라고 부탁받은 제목이 그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남북한의 그 통일 정책이 어떠냐 이것을 어떻게 비교 분석해서 명쾌하게 대답 좀 해봐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공짜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UBC에 수업료 내시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마틴 상원님께서 뭐 어떻게 좀 전문가 아니고 누구나 교수님 옆에 계시고 대사님들 계시니까 저는 그냥 많이 듣고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치로서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최 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과 북한 입장과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과 이런 입장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국립외교원 교수 있을 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새로 입부한 외교원들한테 한 2년 정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국 1분, 2분 내에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아니나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 국제사회 규범으로 비춰볼 때 이게 실패한 겁니다. 인권 탄압과 사회적 독재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 6.25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뜻과 다르게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통일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은 뭐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중재하는 한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은 반대가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본은 겉으로는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만 속으로는 분단된 이 한국이 일본이 한국을 위기시키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보면은 다 옳고 다 공식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지만 내막적으로는 다 그런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제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중국의 입장을 볼 때는 북한을 놓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미국이 중국이 내고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는 이 국제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개의 정례가 없습니다. 한 개의 정례가 없고 그 시대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이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이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많았지만 이 남북 통일 문제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국제사회의 지지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다나 미국은 이 국제사회에서 바람을 있고 우리 통일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포여러분들께서 이 한반도 문제를 좀 이해하시고 이런 남북 통일, 우리 정부의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런 동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국제적인 분위기 조성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가 이 한반도 통일, 남북 경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동포 사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복분단 70년 계기 평화통일을 위한 기회동포 역할을 주제로 한 동포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되는 미끄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연합마켓 상황위원님, 박경인 교수님, 그리고 서병길 민주평통 협의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